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중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하루 사이 100명 넘게 늘었는데요. 전체 확진자 중 70%는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송 도중에 숨졌는데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까? 예,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켜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환자도 폐렴이 있었고 또 그것이 갑자기 중증으로 가는 바람에 사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송 중에 사망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좀 그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음압병상. 음압병상보다도 일단은 네. 치료가 더 먼저였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좀 중증인 사람들, 특히 폐쇄봉동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아주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할 확률도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서 아주 급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좀 어땠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너무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 대남병원인 경우는 아직도 92명의 환자들을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폐쇄봉동이라는 특성이 오랜 동안 같이 입원하고 계시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은 아직도 그렇고 더구나 이 경북 지금 대구 지역이 상당히 이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사망자가 나올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망 환자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신종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렴이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 폐렴이 원인까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다 감염되고 혹은 또 세균 감염도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이 중증인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후에 발견됐다, 진단이 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제일 약한 사람이 걸렸고 그 안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동안 그리고 확진 환자가 없었던 부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중 19세 남성이 보니까 이 우한 교민 아들입니다. 진천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이제 2주간 격리 생활 후에 이 부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주민의 아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건 앞으로 무증상 잠복기 이것에 대한 좀 우려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있었는데 무증상 감염 혹은 잠복기가 14일 이후인 사람도 드물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아주 환자에 따라서는 무증상 혹은 이 잠복 감염이 아주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이 부친께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양성이신지 네. 혹은 또 이 민감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퇴소를 할 때 음성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퇴소가 가능했고 그런데 퇴소 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다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 진단 키트의 민감도만 확실하다면은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데요. 네. 음성 양성으로 나오다 음성으로 떨어지면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거 회복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28번 환자인 경우 음성 양성으로 나오다가 결국 음성으로 나와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일반적인 경로는 그렇지만 이 민감도의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이 키트 자체가 너무 빨리 만든 것이라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민감도가 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앞으로 좀 여러 진단 회사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 신속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키트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신속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10,000건을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들, 즉 이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RT-PCR을 하기 위해서는. 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교육시키고 진단 키트도 더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10,000건, 20,000건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한테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즉 신종플루 때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민감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과연 몇 개나 이제 진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뭐 10의 2승을 진단할 수 있느냐, 3승을 진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확인은 다 물론 하셨으니까 이게 다 된 것이지만 사용허가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들도 개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그 진단 키트 그 프라이머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프라이머도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전, 문경,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대구를 다녀갔다가 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구에서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대구만 갔다 왔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를 갔다 왔더라도 신천지랑 어떤 관련이 있었다 하면은 그나마도 또 그 신천지 관련돼서 그 환자가 전파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신천지와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대구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즉, 이 대구 시민들 중에 자기는 모르지만 감염되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아주 가벼워서 자신도 모르는 상황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수백 명 혹은 뭐 1,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좀 유전자 진단을 해서 과연 이 지금 사회 안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 대유행 상태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대유행이라는 뜻은 팬데믹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신종플루 때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를 대유행이라고 그러고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에피데믹이라고 그러고 네, 에피데믹.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행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팬데믹 상태로까지 갔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대유행 상태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이 신천지 교인 분들 중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만 3,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또 확진자가 대거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데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지금 유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400~5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검사를 해서 뭐 유증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로 물어봤더니 증상이 있다고 한 사람이 그 정도 숫자거든요. 네. 실제로 자기가 못 느끼는 증상 혹은 얘기하기 싫어서 증상 없다고 얘기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이 지금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전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하는 이유 자체가 예배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뭐 손을 잡고 예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접촉 거리가 짧을수록 더 이 유행 가능성이 높겠죠. 전염 가능성이.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지금 예배당 안에 환자가 몇 명 없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존재하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네. 이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9일하고 16일하고 그 전후 사이에 한 열흘간에 그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은 그 감염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31번 환자라는 사람은 그때에 감염된 하나의
환자일 뿐이지 실제로 이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감염원이었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질병관리본부장도 부분은 분명히 짚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게 뭐 1, 20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염되어 있었고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생겼다. 또 자신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방역당국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예배할 때마다 약 300, 4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31번째 환자와 3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와 접촉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한편 또 청도 대남병원과 이 교회, 신천지 대구교회의 연관성에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 대표의 이 고향이 청도고 또 여기서 또 친형의 장례식장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31번째 환자가 이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남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이 환자들 어디서 감염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우한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디선가에 환자가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염을 시켜야만 우리나라에 환자가 처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남병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유가 그 장례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이 신천지 교인들이 그 대남병원에 가서 많은 그 도움을 줬다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민원을 해준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1번 환자 한 분이 거기에 안 갔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 접점을 보면은 그 안에서 어딘가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먼저 대남병원 안에서 제일 약한 환자들이 먼저 감염되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만한 것이 이 대남병원 자체가 처음에 감염이 되어서 환자가 생겼고 그것이 결국은 이 교인들 사이에 퍼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을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뭐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교인들 사이에서 먼저 생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에 중국 사람하고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의심이 되는 것이 그 대남병원이고 그 대남병원의 그 환자들, 폐쇄병동 환자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고 네. 또 거기에 그 직원이라든지 간호사들은 옆에 그 요양병원이든지 요양원 같은 데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그 부분이 지금 폭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요양병원, 요양원 이분들은 진짜 면역력이 굉장히 없는 그렇죠. 예, 고령의 분들이고 또 거기에 이제 진료하시고 또 이 간호하시고 하는 간병인 같은 분들이 뭐 거의 전문성이 없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이 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이것이 원내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다면은 그것은 실제로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빨리 대처를 해서 유전자 진단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남병원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대남병원과 보건소 또 이렇게 진료소가 붙어 있어서 실제로 매우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거기에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밖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감염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 있던 간호사라든지 혹은 또 이 주변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문안을 자기 부모님들 있으면은 요양병원에 병문안 가지 않겠습니까? 병인은 아니니까 병문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말마다 찾아가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습관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오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병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들은 그것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원내 감염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상당히 우려되는 원내 감염의 전형적인 형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대남병원에서 의료진 첫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간호사 4명이 감염이 됐는데 실제로 후베이성의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도
의료진 감염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진 감염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 우한의 경우는 좀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처음에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감염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고 전파력이라든지 질병의 중증도 같은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번 감염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벌써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감염된 거를 모르고 무증상이면서 또 잠복기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의료진들은 여러 환자들을 접촉하는 밀접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이 의료진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 의료진들에 의한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중증 환자가 이미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기보다는 요양원이라든지 이 요양병원은 고령이면서 면역력이 많이 현재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거의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접촉할 경우에는 보통 그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얼마 안 될 경우는 감염이 성립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양으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그 병문안 간분의 그 친척들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 간병인 또는 여러 그 자식들 뭐 이런 분들한테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위기 경보를 좀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 경보가 경계 수준, 그러니까 심각에 준하는 경계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판단으로는 심각으로 하루빨리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심각 수준의 경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뭐 WHO에서도 이제 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신천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뭐 10,000명 가까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퍼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손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다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휴교령을 내린다든지 뭐 네. 직장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은 일단 퍼지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심각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강제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군인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차출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 또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잠재적인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방법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